이상하게 느껴질 만큼의 역설이 있어요. 늘 차분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무겁게 느끼는 순간에도 가볍게 농담을 던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눈빛은 결코 아무 생각 없는 얼굴이 아니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에 서 있어 본 사람의 눈처럼 그 안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이미 배운 흔적이 남아 있어요. 나는 늘 이런 사람들에게 묘한 궁금증을 느껴왔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단단하거나 담담하게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이상할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그 상태는 대개 인생이 가장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어붙였던 순간들에서 시작돼요. 익숙하던 모든 것들이 예고도 없이 무너져 내리던 자리에서 말이죠. 한 번이라도 자신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걸 지켜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늘 안정적이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지 않게 돼요. 대신 상황에 맞춰 몸을 낮추고 늘리고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가끔은 웃어요. 즐거워서가 아니라 웃지 않으면 무력감에 그대로 삼켜질 것 같아서요. 쓰라린 순간에 나오는 그들의 유머는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다시 주도권을 되찾는 방식에 가까워요. 마치 고통을 향해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너를 보고 있지만 네가 나를 전부 지배하게 두진 않겠다고. 그래서인지 실직이나 이사, 관계의 붕괴처럼 큰 변화 앞에서도 그들은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에요.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신경이 한 번 무너진 뒤 다시 쌓아올리는 감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단단함이 생겨나요. 불안정 앞에서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에요. 삶이 본래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걸 이미 깊은 곳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능력에는 분명한 대가도 있어요. 그들은 안전을 당연한 상태로 믿는 일을 거의 허락하지 않아요. 가장 평온한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지켜보고 다음 파도가 어디서 올지를 가늠하고 있죠. 당신 눈엔 그들이 침착하고 어쩌면 즐거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차분함은 순진함이 아니라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어온 결과예요. 다시 무너진다 해도 적어도 나는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아직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조용한 승리가 되기도 해요. 흥미로운 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은 감정의 감각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민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만 듣지 않아요. 말해지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듣죠. 대답 속에 아주 잠깐 스치는 망설임, 타이밍이 어긋난 미소, 평소보다 조금 길어진 침묵 같은 것들에도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호기심이 많아서도, 괜히 의심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과거의 어느 순간 자신의 안전이 바로 그런 흐릿한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한 번이라도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쳐본 경험이 있다면 뇌는 그 일을 하나의 생존 기록처럼 저장해둬요. 그 이후로는 주변을 끊임없이 스캔하는 레이더처럼 작동하기 시작하죠. 위험이 아주 미세한 실망이나 버려질 가능성에 불과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감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유난히 깊이 공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감정의 결을 알아차리거든요. 하지만 그 능력은 동시에 쉽게 지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느끼고 계속해서 분위기를 해석하는 일은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도 늘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고를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에너지는 훨씬 빨리 소모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은 조용히 입을 닫거나 한 발 물러나기를 선택해요. 차가워서가 아니라 머릿속의 경보 시스템을 잠시라도 꺼야 하기 때문이에요. 공공장소에서 그들이 출입문이 보이는 자리를 고르거나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살핀 뒤에야 몸을 풀어놓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들에게 안전하다는 감각은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 모든 조건이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만 허락되는 드문 순간에 가까워요.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서서히 스며들어요. 그들은 아주 헌신적일 수 있고 누군가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곁에 서주지만 정작 자신이 기대해야 할 순간에는 어색해지곤 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까워진다는 일이 늘 위험을 동반한다는 걸 이미 배워버렸기 때문이죠. 친해질수록 잃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감각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긴장해요. 그건 성격의 모순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 한때는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아주 특이한 자리에 서 있게 돼요.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이해하면서도 언제든 물러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남겨두는 자리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래도록 경계한 채 살아온 시간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조용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늘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위기가 오면 정리하는 쪽, 쉽게 무너지지 않는 쪽, 감정을 수습하는 역할 말이죠. 그런 자리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그 역할이 정체성처럼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약해질 여지를 잘 주지 않게 돼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면 예전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버텼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지칠 때면 아직 모든 게 무너진 건 아니니 불평할 자격은 없다고 마음을 눌러요. 겉으로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압박이 깔려 있어요. 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 항상 맑은 정신으로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압박, 언제든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는 긴장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완전히 쉬질 못해요. 기쁜 순간에도 마음 한쪽은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즐거움이 얼마나 갈지, 언제쯤 무언가가 흔들기 시작할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때 그 마음은 유난히 깊어요. 조용한 오후 한때, 소박한 식사, 아무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여요. 감수성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런 평범한 장면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소중함 곁에는 늘 잔잔한 슬픔이 따라와요. 예전에 자신을 향한 슬픔이에요. 더 쉽게 믿고 관계에 들어설 때 탈출구를 재산하지 않았고 상대의 속마음을 가늠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 말이죠. 그 슬픔은 요란하지 않아요. 자주 눈물로 터지지도 않아요. 그저 마음 밑바닥에 퇴적층처럼 가만히 쌓여 있다가 누군가가 아무 의심 없이 신뢰를 내보일 때, 혹은 스스로가 모든 걸 혼자 너무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용히 떠올라요. 그렇다고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바뀌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거죠. 한때는 존재했고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없게 된 그 가벼움이요. 그래서 그들의 성장은 조금 다른 색을 띠게 돼요. 승리의 감각이라기보다는 서 있기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했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는 쪽에 가까워요. 그들은 과거를 잊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품은 채 걸어가요. 늘 곁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자신이 무엇을 지나왔는지를 상기시키는 기억과 함께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마음 앞에서도 조금 더 천천히, 더 깊게,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그림자처럼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에 들어가는 방식부터 조금 달라져요. 대충 마음을 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맡기는 일도 드물죠. 곁에 오래 있어 보면 익숙한 역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부분은 놀라울 만큼 잘 기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필요는 조용히 감춰둬요.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는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 판단 없이 들어주고, 모두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으면서 막상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 늘 괜찮다고 말하죠.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 자신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얻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의존이 곧 위험이었던 시간이 있었고, 신뢰가 상실로 이어졌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상황이 뒤집힐 때 휩쓸리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출구를 하나쯤은 항상 남겨둬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거리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때로 그들을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감정이 얕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약점이 되기 전에 잠가두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모든 사람이 방어막이 천천히 내려가는 시간을 견뎌주지는 않는다는 걸,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왜 자신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버거운지도 잘 알고 있어요. 긴 관계 속에서는 이런 점이 조용한 긴장으로 남아요. 한편으로는 드물 만큼 충실하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바람을 꺼내는데 몹시 조심스러워요. 말하는 순간 균형이 무너지고 예전처럼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질까 봐서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줄 아는 사람, 가까움을 부담으로 만들지 않는 안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들은 조금씩 풀려요. 큰 고백으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들로요.
더 오래 머무르고 사소한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피로한 얼굴을 보여주는 식으로요. 그렇게 그들은 다시 믿음을 시험해봐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때 만들어지는 관계는 요란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지만 놀라울 만큼 깊어요. 스스로 서는데 익숙한 사람이 당신의 곁을 허락할 때 그건 의존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가기를 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쉽게 맺고 쉽게 떠나는 관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드문 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들이 품고 온 모든 것을 지나 내가 가장 오래 곱씹게 되는 건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용한 종류의 성장이 있어요. 이미 극복했다는 걸 굳이 증명하려 들지도 않고 과거를 꺼내 이야깃거리로 만들지도 않죠. 그들은 그저 다르게 살아갈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흘려보내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요. 삶을 낭만적으로 포장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사한 아침, 긴장 없는 식사 한 끼,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 하나가 이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의미로 남아요. 그래서인지 그들 주변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빛이 감돌아요. 아직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의 눈부심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는 법을 배운 사람의 빛이에요. 누군가가 흔들릴 때 차분함을 유지하고 절망 앞에서도 이 감각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느릴지라도요. 하지만 그 빛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의 독백들이 있고 혼자서 자신을 꿰매야 했던 순간들이 있으며 너무 오래 강해야 했던 피로가 남아 있어요. 가끔은 더 느슨해지고 싶고 사람을 조금 더 쉽게 믿고 싶고 머리를 가볍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자신은 바로 그 시간들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아요. 과거를 지운다면 지금처럼 삶을 깊게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도요. 시간이 흐르며 그들이 배우는 건 조금 더 섬세한 깨달음이에요. 언제나 이를 악물고 버틸 필요는 없다는 것. 안전은 늘 통제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곁에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데서 온다는 것. 그들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대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워요. 늘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약함으로 여기지도 않게 되죠. 그 지점에서 그들의 성장은 또 다른 단계로 옮겨가요. 폭풍 뒤에 겨우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잔잔한 바람 속에서도 살아가는 쪽으로요. 아마 다시 완전히 무방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끝없는 방어 속에 머물지도 않아요. 걸음은 조금 느려지고 시선은 더 깊어지고 믿음을 건네는 선택은 더 신중해져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존재 방식이 그들을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만들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길을 잃는 감각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창한 조언으로 길을 안내하지 않아요. 폭풍을 지나온 사람 특유의 차분한 존재감으로 곁에 있을 뿐이에요. 빛은 늘 맑은 하늘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인간 안쪽 가장 깊은 어둠에서 켜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